안녕하세요. 운동 크리에이터 심으뜸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행복하고요. 또 제가 오늘 짧지만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저는 에너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좀 긍정적이다, 에너지가 넘친다, 체력이 좋다, 긍정적이고 좀 체력이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으뜸체력이라는 책을 출간했었어요. 제 나이는 아직 인생에서 한 34년 정도 살았는데 그 30살 정도까지를 살아오면서 겪은 이 몸과 마음과 정신에 대한 경험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시점에 내가 에세이로 결을 약간 적어내면서 아팠던 사람, 좀 체력이 약한 사람,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원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어떤 메시지를 전해볼까 하고 책을 썼었는데요. 오늘 그 책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어느 결의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심으뜸, 이름이 본명이고요. 엄마께서 한글로 지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딸이 셋인 집안에 태어났는데 아빠가 장손이셨어요. 근데 언니가 위에 13개월 위에 있는데요. 언니가 딱 장손 집에서 첫 딸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지혜, 한문으로 이름을 아주 예쁘게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시고 13개월지에 태어난 아이가 연거푸 딸인 거예요. 저랑 쌍둥이 동생이 2명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장손 집안에 딸을 내리놓았다고 엄마가 수술해서 깨어나기도 전에 집에 가셔서 제 이름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지어주시게 됐는데요. 지금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본명이 뭐예요? 혹시 다른 이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진짜 제 신분증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제 이름이 본명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2.2kg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니큐에 들어갔어요. 한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이제 세상에서 혼자 살아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힘을 기른 상태에서 나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까지도 저는 굉장히 약했어요. 엄마 아빠께서 흘러가는 얘기로 우리 집에서 우리 쌍둥이가 자라면서 병원비 들인 걸 합치면 집 한 채는 샀겠다고 표현할 정도로 저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개근상을 단 한 번도 탄 적이 없었고요. 학급에서 항상 밝은 아이였지만 체력이 약했기 때문에 제일 자주 가는 곳은 양호실, 그 다음에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조퇴를 하거나 또 학교를 결석이라고 하죠. 결석을 한 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 이제 저는 인문계에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달리기를 꽤나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항상 달리기, 운동회를 하게 되면 제가 학교 1등, 중학교 때 100m 계주 1등,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해서 달리기 1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달리기만 하면 저는 약간 자신감이 올라오고 자존감이 상승하는 느낌이었는데요. 고3 4월쯤이었나? 제가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체육 선생님이 저를 그냥 목덜미를 잡아 세우셨어요. 야, 이 새끼야, 교무실로 따라와 해서 네? 하고 갔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 체대 입시반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선생님이 최초로 어떤 학생한테 최초로 스카우트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너는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운동을 하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요즘에 체대 입시를 통해서 성적은 제가 적당했고요. 실기로 약간 카바를 치면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러셨어요. 야, 너 지금부터 운동하면 고대 갈 수 있어. 근데 제가 고대 옆 학교 동덕여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신감이 있었죠. 내 실력이 고대를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진짜 그날 집에 가자마자 부모님한테 진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운동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약간 등을 지시면서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이 아닐 수도 있다, 걱정을 하신 거예요. 전 너무 약했으니까.
근데 저는 또 한다면 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했고요. 중고등학교 때 오지도 않았던 사춘기가 고3 때 왔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고 근육통이 심해서 침대에서 굴러떨어져야 됐고, 아침에 월요일은 너무 행복했어요. 주말이 지나고 나서 근육통이 충분히 회복이 됐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모든 계단을 정말 빠른 속도로 내려가야지만 견뎌서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한 6개월에서 7개월은 매번 근육통과의 싸움이었고, 그 시간을 들인 결과 제가 조금씩 체력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입시 실기를 잘 통과를 해서 저는 동덕여대 대학교를 현역으로 입학을 했고, 제 인생에서 터닝포인트는 19살을 기점으로 운동을 하기 전과 운동을 한 이후로 나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3세 두 번째 인생, 조금 이른 나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전참시에 나왔었는데 이 사진이 공개됐었어요. 이게 제가 탔던 차량이고 사고가 난 차량인데요. 언니랑 여행을 하려고 이제 미국에 가 있었는데 저희가 순간 졸은 상태에서 차가 전복을 몇 바퀴 했어요. 차가 실제로 정말 깡통처럼 찌그러졌고 저는 이 차가 전복되면서 기억을 잃었어요. 그리고 헬리콥터에 이송이 되고 미국에서 어떤 시골 병원에 가서 제가 정말 눈 뜨자마자 딱 느낀 감각은 내가 유리 파편위에 누워있는 것 같다. 지금 뭐지? 왜 내가 눈동자만 굴리는 것도 아프지? 라고 충격적인 이제 몸의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19대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운동을 해오고 이미 4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회복 속도가 정말 빨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진을 보면 막 떨리고 눈물이 날 것 같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모든 걸 다 극복하고 교통사고 후유증도 한 7, 8년 정도가 있었는데 아예 말끔히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심으뜸님 직업이 뭐예요? 그럼 제가 어제 이제 강연을 준비하다가 나를 앞에 어떻게 소개를 해볼까.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많은 제가 하는 일을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이제 크리에이터, 영상을 다루고 또 다양한 곳에서 컨텐츠를 만들면서 또 에너지를 주고 있어서 크리에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20살 때 퍼스널 트레이너를 시작을 했고요. 24살 때 필라테스 강사로 전업을 했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 대회를 선수로서 뛴 거를 2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스포츠 모델, 광고 모델, 또 스포츠 방송인으로서의 방송 활동, 그 다음에 인스타그래머, 인플루언서, 강연자, 작가, 유튜버, CEO까지 다양한 직업을 거쳐오면서 지금의 제가 됐는데요. 정말 지금 말씀한 모든 게 한 단어로 표현이 돼요. 피트니스, 운동. 저는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운동에서 멀어진 삶이 아니라 그냥 운동 안에서의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회들이 오고요. 사진 속에 지금 성훈이 오빠랑 광고 찍은 그 사진도 있는데 피지컬백을 통해 나갔더니 정말 많은 연예인, 유명인, 국가대표들과 또 인연을 맺게 되고 또 성훈이 오빠 같이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분과 광고 촬영도 찍고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결국에 운동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운동에 미쳐있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제 인생에 있어요. 전 너무 약하게 태어났고 체력이 강해지고 싶었고 과연 어떻게 체력이 강해질까를 계속 고민하던 와중에 고등학교 때 최대 입시 선생님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지만 그 저를 운동인의 길로 들이게 된 기점부터 저는 거의 단 하루도 운동을 등한시하거나 운동을 무시하거나 내가 내 삶에서 운동이 없는 삶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꿈은 20대 때부터 건강한 할머니가 되는 거였어요. 20살 때부터 체육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 도서관에 가서 운동, 다이어트, 식단, 어떤 이런 웰니스, 피트니스 관련된 모든 서적을 다 찾아 읽었어요. 그 다음에 한 15년 전에는 닭가슴살 맛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닭가슴살을 종류별로 다 사 먹어보고
닭가슴살 소세지가 나왔다고 하면 다 사 먹어보고, 요즘에는 우리 올리브영 가면 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내가 발품을 찾아야지만 경험을 했을 수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경험하는 걸 좋아하고 시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그런 어떤 파리바게트나 어떤 GS25 이런 편의점을 지나치지 못하는 대학생이었어요. 편의점이 있으면 일단 들어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매장을 다 훑습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이 나오면 일단 다 주워 담아요. 파리바게트 마찬가지로 제가 밥을 별로 안 좋아하고 빵이랑 떡을 좋아했었는데요, 20대 때. 일단 막 주워 담아요. 근데 저는 경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10가지 중에 먹다 보면 5개는 내 취향이 나오잖아요. 이 취향 중에 또 제 거를 한 베스트 3를 뽑아요. 그럼 이거를 계속 먹습니다. 계속 꾸준히 가져가면서 새로운 거를 나머지 7개를 또 도전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 둘,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게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어떤 촬영이 끝나면 이런 유튜브 팀이나 촬영팀과 근처 어디 맛집을 검색하잖아요. 제가 해요. 맛집도 제가 검색하고요. 주문도 제가 하고요. 어떤 약속을 정할 때도 보통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편인데, 그거는 남을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정말 많은 음식을 먹어봤더니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쌓였고, 선택지나 그런 어떤 판단, 상황에 의해서 그 선택의 결과값이 긍정적이고 성공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제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은 벌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 말한 제가 20살 때부터 해오던 아무 그 편의점이나 들어가고 아무 빵집이나 들어가고 신제품을 계속 사보고 하는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비브리브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면서 내가 평생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질리지 않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식사 대용 쉐이크를 만들어 볼까 해서 10여 년의 인사이트가 지금의 제가 만든 꼬박꼬박이 됐고요.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맛을 도전하면서 또 어떤 시즌에 따른 유행하는 맛을 계속 도전해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또는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100명 중에 100명 다 만족하는 맛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0명한테 만족을 주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정말 까다롭고 정말 먹는 거에 관심 없는 이 양 사이드 한 10에서 15%를 버리고 한 80% 분들한테는 만족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를 만들자 해서 저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운동에 대한 노력이 정말 저는 상당합니다. 지금은 제가 약간 제 그런 인생, 사업적인 부분에 서포트가 됐지만 운동을 저는 정말 꾸준히 했어요. 저 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 떠오르는 게 스쿼트예요. 스쿼트를 1000개씩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이 너무 바쁘게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유산소도 해야 되고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스쿼트를 이용해볼까 해서 시작했던 스쿼트 1000개가 이제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스쿼트를 일반적으로 1000개 한다고 하면 너무 일단 끔찍하다는 생각부터 들게 되죠. 근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되고요. 그 횟수가 반복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유산소 에너지 대사를 만들면서 또 체지방 연소도 돕고 다이어트도 좋은데 근지구력도 좋아지니까 저한테는 진짜 일타쌍피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을 조금 더 고효율로 사용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려고 시작한 스쿼트 1000개가 지금의 제 최애 운동이 됐고요. 저는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파워리프팅이라고 해서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바벨 운동 3대장을 파워리프팅이라는 종목 안에서 하는 게 있는데 대회도 뛰고 있거든요. 제가 제 체중 52kg로 데드리프트는 130kg, 그 다음에 스쿼트는 110kg, 벤치프레스는 55kg 정도를 들고 있는데 저는 이 힘 계속 파워를 쓰게 되는 이 스트렝스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스트리밍 파이터 팀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태어나서 처음 시작하게 되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처음에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 팀 훈련이 주 3회가 있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이면 3시간씩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모든 팀 훈련에 100% 참석을 하고 또 보강 운동을 하고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주 7회씩 하는 축구를 제가 2년 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되는구나. 제가 요즘에는 아직은 멀었지만 축구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생겼어요. 그 정도로 제가 어떤 한 종목을 시작할 때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를 자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파워리프팅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필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웨이트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에 러닝 너무 핫하잖아요. 요즘에 혹시 러닝 뛰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션님과 16km를 뛰고 왔거든요. 오늘은 너무 바빠서 제가 아침밖에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저는 이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미리 좀 뛰어놓고 그날의 에너지를 좀 더 정리하고 또 체력을 보강하면서 제 하루를 좀 꽉 차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살 때부터 걷는 거 좋아하고 달리는 거 좋아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러닝의 열풍이 불지는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재작년부터 스멀스멀 이제 러닝이 좀 뜨거워지더니 올해는 지금 딱 3월 말 기점에 올해 진짜 고점을 찍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재작년부터 여행을 갈 때마다 항상 전지훈련이라고 칭을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한 일주일 이상 가서 회복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무조건 비행기를 10시간 이상 타는 곳으로 가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딱 모드를 끄는 거예요. 한국의 심으뜸 노. 이제 저는 여행하는 심으뜸에 딱 포커스를 두고 가자마자 일단 젤렉을 끄기 위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먹죠. 다음날 눈 뜨고 편하게 다음날에는 알람도 안 맞추고 일어나요. 눈 뜨자마자 달려 나갈 준비만 해놔요. 나가요. 달려요. 그리고 근처 맛집 검색해서 먹어요. 그 다음에 오후에 웨이트해요. 그 다음에 축구 리프팅 하다가 또 먹어요. 저녁에 열심히 먹고 또 살짝 뜁니다. 약간 전지훈련으로 보일 정도로 여행 가서도 저는 운동을 마음껏 하려고 진짜 운동을 가는 사람인데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오고 러닝이 지금 열풍이 불면서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10km를 뛰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10km의 기록이 제가 4분 41초 페이스로 46분 52초에 10km를 제가 뛰었었는데 10km를 뛰었더니 션님이 하프 가셔야죠. 연말에 막 풀코스 가져와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러닝도 제가 조금 꾸준히 해보면 조금 더 멀리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엔 제가 제일 시간을 또 들이고 있는 게 러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서 저는 꾸준함이 담긴 걸 자연스럽게 여러분한테 느끼게 하고 싶었고요.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에너지가 넘치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인간이라서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고요. 어떤 날은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래도. 저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는 제 몸의 중심을 잡아요. 딱 0을 기점으로 0점을 잡는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컨디션을 10점 만점으로 두면 5가 평균이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10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5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어났더니 몸은 너무 개운해서 막 지금 10점이야. 근데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약간 마이너스 2쯤 내려가 있는데 그러면 딱 그 접점이 있어요. 한 4쯤에서 만나서 몸이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걸 체력으로 오늘 견뎌보자 해서 그날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요. 오늘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나 진짜 걷지도 못한다. 어떡하지? 오늘 스케줄 어떡하지? 오늘 이 운동 어떡하지? 오늘 이 촬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날 신체 컨디션이 한 레벨 2다. 근데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날 기분으로 좀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제 하루하루도 몸과 마음의 컨디션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중간에 저는 기복이 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복이 크면 결국에 이 기복을 줄이고 그 중간 지점을 만나기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함이 물론 답이고 이 자리에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아니겠어요?
언젠가 운동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내가 문을 열게 되는 날이 있을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약간의 동기부여가 돼서 여러분들의 그런 운동 인생에 한 번쯤 심으뜸이라는 사람이 그때 꾸준함이 답이라고 했는데 라는 말이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다치면 마음과 몸이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휴식은 또 확실하게, 쉴 땐 확실하게, 회복과 휴식에도 집중을 하면서 그런 여러분들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행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세상을 물들여봐 라는 이 슬로건을 보고 와, 이게 지금 이 청년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딱 그 슬로건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도 제가 러닝을 같이 뛰는데 한 배우분이 요즘에 빠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 거예요. 빠른 사람 많죠, 이 세상에. 근데 나는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따라가요? 이 러닝이라는 거는 꾸준한 훈련과 또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자의 페이스가 있는 거라고. 저 빠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 페이스에 방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기 그림처럼 세상을 물들여봐. 나만의 색깔로 어떤 작품이나 그림을 칠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빨간색으로 칠할 거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물을 들일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섞을 수도 있고 또 구분을 해서 섹션을 나눠서 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이 각자의 보기에 다른 거지 내가 내 거에만 만족을 한다면 저는 그 결과가 어떤 색이든 어떤 결과든 어떤 그림이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에서 또 삶에서 나만의 속도와 페이스와 또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나만의 인생을 꾸려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내가 내 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운동이나 체력이나 꾸준함이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무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두 분을 큰 박수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만복에도